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좀 보시지 않았나요? 최근에? 제가 쓴 책을 보면 처음 첫 장, 첫 장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치료법이라는 그 단락이 있습니다. 어디죠? 네. 이제 다른 분이 사진 잘 찍는 분이 찍어주셨는데, 실제로 그 화질로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근데 이제 봄에 5월 달쯤에 이제 앞으로 이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면 굉장히 이제 주위가 더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소나무만 이렇게 파랗다가 좀 더 있으면 이제 그 화렵수들이 잎을 이렇게 솟으면은 산소도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우리가 아프면 주로 어디 많이 가죠? 네, 앞으로 병원 많이 가죠. 근데 사실 저는 병원을 물론 이제 다른 분들 때문에는 많이 가봤지만 제가 아파서 가본 적은 거의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전에도 예전에는 가봤겠지. 치과도 가고. 근데 이제 뭐 약을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또 감기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기 걸린다 싶으면 우리는 이제 그 비장약이 있죠. 프로폴리스 얹혀 먹고 숟가루 먹고 하면은 뭐 거의 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폐결핵, 폐렴, 뭐 여러 가지 그 감염성 질환들도 세균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노폐물입니다. 노폐물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을 빼주니까 이제 다 치료가 되는데 그 원리를 알면 우리가 참 쉽겠죠.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열이 나죠. 그렇죠? 열이 나면 태울 게 있으니까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막 그 내 몸을 태우면서 열이 나는 건 아니니까. 뭐를 태우냐면 이 백혈구나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들이 뭐를 태우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태워요. 노폐물을 태웁니다. 근데 열이 날 때 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해열제 먹는 거밖에 없어요. 해열제는 불을 뭐한 역할만 하냐면 물을 찌얹는 역할만 해요. 그럼 안에서는 뭐가 자꾸 올라오죠? 연기, 김 계속 올라오니까 끄느름하게 계속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다 제거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해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사실 장청소, 금식, 뭐 숟가루 먹고 막 이런 건데요. 사실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장청소를 하던 금식을 하던 채식을 하던 운동을 하던 배출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사람은 장청소 안 했는데도 빨리 낫기도 하고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을 많이 배출시키고.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자연치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연치유는 건강의 어떤 비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건강의 법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호랑이 똥이 좋다라고 해서 동물원도 갈 필요가 없고 자기 오줌이 좋다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오줌을 받아 먹을 필요도 없고 이 원리를 알면은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네, 시간은 필요하지만 이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을 너무 빨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뭐 그리고 보조식품도 막 왕창 먹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잘 안 보이시죠, 글이? 불을 끌까요? 아니면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다. 예, 여기 현대판 사용 선고. 네, 현대판 사용 선고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이제 1년에 암 환우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거의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 오시는 분 말고도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암이라고 할 때 그냥 온 몸이 처지고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거의 다 들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 말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췌장암 말기다. 폐암 말기다. 막 복막에 다 전이가 됐다. 아니면 뭐 뇌종양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게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저도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네, 꿈을 꿔본 적도 있고.
처음으로 하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야, 이제 난 희망이 없다. 죽었구나. 어떻게 살까? 내 자식은 어떻게 할까?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 내 남편은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엄청나요.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 아버님이 하실 때 어렸을 때는 그 암 환자분이 한 분 오시면 폐암 환자분이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가족들이 누구니 막 그냥 완전히 뭐 그 초상집 같이 쫙쫙 확 우우하고 와가지고 20년 전, 18년 전에는요,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따 제가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불과 10년 전과 지금과 차이점도 배가 늘었어요. 암 환자가. 그리고 암 환자 사망수도 30% 늘었어요. 이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암이다 하면, 아, 이제 뭐 자기 남편이 죽는다고 막 울고 막 엄청나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암에 걸려도 그때만큼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느낌 받아요? 야,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죽음이란 단어와 친숙하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암 판정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멀쩡한데도 위암 말기시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기 쭉 마르실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제 큰아버지가 그랬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운전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니까 막 떨려가지고 아버님이 차도 못 끌고 기차 타고 여기쪽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때는 그 정도로 암이랑 무서운 존재였으니까. 근데 오진이었죠, 다행히. 경희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보니까 폐암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폐에 다른 게 좀 염증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굴이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진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어도 안 걸린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울증, 뭐 위장병, 관절, 뭐 여러 가지 백혈병, 수많은 질병이 있지만 그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라고 하는 그 비물질이 물질을 이기게 돼 있어요. 내 정신이 내 육체의 질병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암 사기라는 뜻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암 사기라는 말이 있죠. 이 암 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요? 네, 사기라는 말은 전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무리 적어도요. 그만큼 무섭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암 전이가 되면 보통은 병원에서 흔히 1년 미만으로 말합니다. 당신 이제 1년 미만.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3개월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간암알기의 생명은 3개월, 많이 살면 6개월로 이제 말하고 있고, 췌장암 같은 경우도 수술을 못한다라고 할 때부터는 6개월 이상 넘기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병원의 선고는 사실 물론 뭐 많은 데이터에 의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달 산다는 사람이 지금 14년, 15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처럼 살면 그렇게 되겠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3개월 안에 죽습니다. 6개월에 죽어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보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여기 와서 이제 폐암 말기신데 다 전이된 분이 정말 이렇게 치료돼 가고 있는 중에 된장찌개하고 쇠고기 먹고 싶어서 이제 나가셔서 드시고 얼마 안 있다 들어가셨어요. 저분이 이제 많이 케어도 해주시고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먹는 게 무엇이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음식은요,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제 몸이 안 좋으면 입맛이 별로 안 땡겨요. 근데 이 음식이 맛이 있다라고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소화 잘 됩니까? 잠 잘 주무십니까? 맛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죠.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하루에 한 번, 한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10번, 20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소화 잘 되시냐고, 아니면 뭐 입맛이 어떠시냐고. 소화는 잘 안 돼도 입맛이 좋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크론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뭐 대장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은요, 사실 입맛 소화 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암에서 만약에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된다, 큰일 날 문제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는 이제 끝에 당연히 나오네요. 그 1999년도에는 암 환자 수가 한국의 남녀 전체를 통해서 몇 명이었을까요? 네, 거의 뭐 10만 명이 육박했죠. 그 중에 남자가 항상 남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즉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08년도를 볼까요? 갑자기 몇 만이 늘어났어요? 대략 뭐 8만 명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2012년에 보면은 22만 명이 늘어났고, 지금 작년에는요, 재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암 환자가 7분에 1명씩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강의할 때도 7분이면 한 사람씩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60분이면 몇 명이 죽어요? 거의 9명? 네, 엄청 많이 죽죠. 우리 1시간 동안 여러분 건강 강의를 들을 때 9명이 죽어요. 암 환자만. 심장병 말고 뭐 우울증, 고혈압, 당뇨 말고 암 환자만. 그러니까 사실 참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스크랩을 해놓은, 여기는 없지만 이제 집에 있어요. 어렸을 때 어떤 신문이 있으면 조선일보, 종합일보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면 암 환자가 3명,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무서운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예요. 병원에 검사하러 간 사람의, 근데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명이 검사하면 그 중에 1명이 암 환자가 나온다. 뭐 이 정도로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2014년에 이제 14년에 보니까 남녀 전체에서, 물론 제가 여기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이 그래픽 좋아하시는 분은요,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 한국 국립암 그 그래픽에 들어오면은 남자분이 어떤 암이 많고 여자분이 어떤 암이 많고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1위를 달리는 게 무슨 암일까요? 아직도 한국의 공기가 안 좋다는 것이고 흡연이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담배를 보면 뭐라고 써있죠? 요즘에는 담배에 뭐라고 써있죠? 폐암. 네. 두 번째는 간암입니다. 이 간암도 참 위험한 암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폐암이 좀 잘 낫는 편이에요. 공기 좋으니까 다행히. 그렇죠. 폐암이 참 무서운 암이기도 하지만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 열심히 하면 잘 낫는 암이고, 두 번째 암이 아쉽게도 간암이에요. 사망자 수 중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암, 그리고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쭉 기타 암들 있죠. 암으로 이제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되니까 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이라는 사고 방식, 어떤 분은요, 우리 저희 필리핀에서 오신 부산 선생님 그때 오셨을 때 한 분이 담도암 12월 달에 계셨었죠. 그때 뭐 이렇게, 그분은 담도암인데도 뭐 핀 줄 아세요? 담배 폈어요. 담도암인데도. 그래서 안 된다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병원 의사가 펴도 된다고.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여기선 절대 안 된다고, 피실 것 같으면 가시라고. 그래서 얼마 안 있다 가시긴 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신약 투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투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을 암같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을 대할 때, 내 몸을 대할 때는 암이 없는 것처럼 해야 되지만 규칙은 지켜야겠죠. 막 그냥 스트레스는 받으면서 담배 피고 불고기 먹으라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 규칙을 잘 지키면 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참 요즘에는 암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의학이 발전을 했어요. 확실하게 발전했습니다. 눈에 띄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의 어떤 생존율을 높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암은 70%까지 높여놨어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 검사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 암까지 다 꺼집어내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암들은요, 미국에서는 몇 센치 미만의 전립선 암은 법적으로 수술 못하게 한다, 뭐 이런 말도 들리는데, 한국은 조금만 있어도 그냥 근종만 있어도 다 제거하자 그래요. 막 무조건. 근데 어떤 것들은 자연히 없어지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뒤져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이나 암 밴드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암 밴드나 뭐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그다음 자연치유 센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는 된장 시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 찜질하고 된장 금식하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차가버섯 관장하고 차가버섯 찜질하고 차가버섯 막 한 가지만 그냥 가지고 반드시 문제가 있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국립암센터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니까 앞으로 10년 이후에 암 발생자 수가 지금보다 몇 %예요? 여러분 작은 데이터인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15년, 20년 전에 저희 식구 중에 암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 친척, 이웃 간에서. 근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찾으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 이후에는 내 자식들, 나의 가족들, 친척들, 부모, 자식, 뭐 주변에서 누가 암 환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보셨잖아요, 이분도요. 갑자기 암 환자가 된 거예요. 2월 20 며칠 날 병원 검사해 보니까 그것도 폐로전이 되고 췌장전이 되고 온몸이 그냥 악화될 정도로, 그 정도로 요즘에는 암이 참 위험하고 언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 아시죠? WHO 그 세계 보건기구 건강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이라는 것을 그냥 잘 걸어다니고 숨 잘 쉬고 해서 이게 건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생활 습관이 거기에 길들여져야 돼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이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는 50인데 3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면은 암 환자의 사망자 수는 몇 프로요? 이거 우리가 낸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낸 게 아니에요. 국립암센터에서 연구 결과에 따른 데이터예요. 거의 많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현대의학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을 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학에 우리가 다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과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항암제를 만드니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건강 교육을 시켰더라면 고기 먹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이상구 박사님 설교 됐잖아요. 몇십 년 전 예전에 엔도르핀 한참 유행할 때 그거 갖고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혹시요? 엔도르핀 해가지고 막 갑자기 엄청 떴었잖아요. 이상구 박사 엔도르핀 그때 엄청 떴죠. 그때는 뭐 완전히 깡 마른, 완전히 빼빼 마른. 예. 거의 본인이 이제 의사 생활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 건강 강의 쪽으로 다녔죠. 이제 본인이 자기 병도 못 고친다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치료되고 낫고 이제 건강 강의를 하다가 다니다가 그 당시에 돼지고기 안 좋다는 말이 1980년대인가 돼지 파동이 언제 있었죠? 네, 오래됐죠. 저 태어날 때쯤 그 전후인가 그쯤에, 저는 어려서 모르는데 그게 일어나고 나서부터 막 우리 한국의 육식 문화가 엄청나졌잖아요. 그렇지. 옛날에는 명절 때만 먹던 육식이. 그러면서 사실 암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심각하게. 근데 그분이 이제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딱 아세요? 네, 고기 먹지 말라 하니까 축산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이제 책들을 보면요, 그 당시 어떤 날 여의도에 막 축산업자들이 데모하고 막, 그래서 이상우 박사님이 얼른 도망가 버렸죠. 조용히 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이제 뉴스타트 센터를 하시는데, 참 그런 시대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렇죠. 참 무지한 시대고,
7, 8년 전에 어떤 이야기도 있었냐면 돼지고기 먹으면 중금속 해독에 좋다 해서 사람들이 막 그거 돼지고기 또 비계를 먹고 막 그랬어요. 네. 참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시겠죠. 어쨌든 현대의학이나 현대의학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했을 때 그것을 바꿔가지고 이런 건강교육센터를 많이 만들어 놨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암 환자 수가 없을 거예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식을 바꿔줬다면. 이제 세계건강기구에서는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식단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뒤늦게. 자, 질병의 완치는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생존율 따지 몇 프로 하면 완치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완화 치료는 가능한데 치유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질병의 결과만 해결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암 스스로 없어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제 부산 이 선생님도 아마 암이 저기 한 곳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암이 나도 모르게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용어를 의학 용어로 뭐라고 하죠?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암 자살세포라고 합니다. 얘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모르고 살면은 조그만 암 복막이 하나 있던 것도 그냥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는 눈 하나 흐리지 않고 몇 세를 살았다 그랬죠? 120세를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장수 마을의 사람들이 찾기 힘든 그 정도의 수완인데 이 성경의 방식은요 자연사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사가 정당한 사람의 수명의 수완을 마무리할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그렇죠? 예,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한번 이런 검사를 했었어요. 교통사고 나고 또 물에 빠져 죽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몸을 기부하는 거, 기증하는 거 많잖아요. 장기 기증.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증하면서 이렇게 쭉 열어보면은 한 사람도 올바른 몸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안 좋아, 더 안 좋은 거예요. 해부를 하면. 자, 그렇다면 질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죠? 책에서요. 자, 여러분 질병이란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 용어는 감염성과 비감염성이 인체에 유입돼 가지고 면역계가 흐트러지고 거기에 자리 잡은 걸 질병이라 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인체 안에 쌓인 뭐라고요? 노폐물이 다시 말해 독소가 자리 잡은 것을 말하는 게 질병이에요. 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은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제 쓰레기,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노폐물을 쉽게 말하면 쓰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노폐물이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가 쌓이면은 무엇이 될까요? 썩겠죠. 그게 바로 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간이 참 좋은, 간이 이제 술을 많이 안 먹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폐암 많이 걸리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혈액은 어디를 따라 돌까요? 무슨 관을 따라 돌아요? 네, 혈관, 어떤 혈관이죠? 네, 모세혈관에 따라서 무엇을 운반시키냐면 영양소와 독소를 운반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으로도 빼고 간을 통해서 우리 폐로 올라가서 가스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으로도 빼고 피부로도 빼는데 노폐물을 그 노폐물들이 빠지지 못하고 한쪽에 자리 잡으면 그게 바로 질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독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독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소가 다 좋은 산소가 아니죠. 앞에 이게 붙으면 안 좋죠. 무슨 산소요? 활성산소가 붙으면 안 좋겠죠. 이 활성산소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네, 피곤할 때 많이 생기죠. 또요, 나쁜 공기, 과도한 운동도 활성산소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밤 늦게 밥 먹고 막 자고, 그리고 전자파 많이 이렇게
쏘이고 하면은 TV 앞에서 전자파 많이 이렇게 우리 몸을 노출시키시면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인체에 무엇이 온다고요? 반드시 이상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다가 피로하면 어디에 문제가 오죠? 피로하면 눈에 오죠. 눈이 막 이렇게 아프죠. 이 눈이 아프다는 것은 어디가 안 좋다는 거죠? 어디가 안 좋다는 걸까요? 막 눈이 피로하다. 간이죠, 간. 간이 해독을 못 시키면 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아파요. 밥을 많이 먹으면.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위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멀미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식곤증이 많이 옵니다. 식사 후에. 그 다음에 또 머리가 두통이 자주 와요. 편두통이. 그런 인체의 이상들은 반드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가에 뭐가 많이 나는 분들. 왜 그럴까요? 대장이 안 좋으면 입가에 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과자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인데 뭐가 생겨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데 등 같은데 이제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그 인체의 어떠한 이상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좀 아프면 판피린 요즘도 나오나요? 예? 나와요? 예, 저도 어지간히 사다 날렸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뭐 거의 뭐 맨날 그냥 누워서 판피린 사와라 하면은 그때 돈만 주면 약국에서 가져왔으니까. 머리 아프면 뭐 먹어요? 그냥? 약 먹죠. 네. 그래 우리가 인체 이상이 오면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해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눈이 아프면 피로제, 그리고 위가 아프면 겔포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상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아파요. 그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한 의학식 계산보다 단순한 자연식 방식으로 질병을 바라볼 때 좀 더 쉬워집니다. 나는 위가 안 좋으니까 뭐 느릅나무도 끓여 먹고, 뭐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헛개나무도 먹고, 나는 뭐 혈관이 안 좋으니까 뭣도 먹고, 당뇨에 여주가 좋으니까,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질병이 좀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질병의 이름. 자,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질병의 이름이 다 틀립니다. 위장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핵은 없죠. 네. 위염, 위궤양, 그 다음 또 뭐 있죠? 위암, 위하수, 위확장증. 뭐 더 있나요? 찾으면 더 있겠죠.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뭐 감염 등 여러 가지인데 이 5가지는 우리가 다 아는 질병들이에요. 간염, 간암, 간경변. 이거 뭐지? 간경변이 간경화, 지방간, 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폐렴, 폐결핵, 폐암, 또 뭐가 있죠? 천식, 기관지염, 폐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폐렴, 염증이 폐에 있으면 폐렴이고 기관지 있으면 기관지염이에요. 그 이름을 따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 안에 노폐물들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나 자랄까요? 네, 적게는 500개에서 5000개까지 자라요. 여러분들 그냥 화 한번 탁 내면 암세포가 쭉 자라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 노폐물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인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많아지게 될 경우에 뭐 양파 먹고 마늘 먹고 뭐 고춧가루 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운동 잘 안 하고 뭐 단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100% 오는 병이 뭘까요? 네, 쉽죠. 당뇨병이죠. 담배 많이 피고 운동 잘 안 하면 반드시 오는 병이 폐암이에요. 술 많이 먹고 활동 안 하면 간암이 돼요. 자, 이런 원리대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질병도 반대로 치료하면 되죠. 그냥 그 결과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간에 있는 암을 아무리 공격해 보세요. 암이 없어지나? 절대 안 없어져요. 없어지다가도 옮겨갑니다. 그래서 현대판 항암 치료는 암을 없애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자리 이동을 시켜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오는 암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노폐물이 독소가 인체 안에 피를 따라 타고 돌다가 인체의 가장 어떤 곳에요? 가장 어떤 곳에 정착하게 되면 약한 곳에.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뭐 폐에 안 좋은 담배를 안 폈는데 폐가 약해 있어요. 그러면은 간에 무리를 줘도 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나빠진다고요? 폐가 나빠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파킨슨씨 병이 왜 생긴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이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제 파킨슨씨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막 이렇게 고기 떨고 막 손도 떨고 제 주변에 한 서너 명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씨 병에 대해서 이제 의학적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보는데 뭐 거의 다 완치는 없죠. 그런데 왜 생겼는지 보니까 파킨슨씨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이름을 못 정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정한 게 파킨슨씨 병이에요. 만약에 저도 병 하나 이름 지은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하우스 열병.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하우스에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길에 가다가도 쓰러지고. 근데 병원 가면 뭐가 없어요?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어서 정상이에요. 피도 정상이고. 그런데 이분은 고통스럽죠. 그냥 길을 가다가 좀 걸어가다가 뭔가 핑하고 어지럽고 비녀도 아닌데 그걸 뭔가 굉장히 중독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논이고 어디고 안전한 곳에 쓰러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그 질병이 많아지면 막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뭐 암흑의 질병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부르기 쉽게 저는 하우스 열병이나 하우스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이름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강팍한 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궤양은 너무 안 좋다 힘들대. 하지만 질병도 원리를 알면은요 쉽게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혈병이 이제 치료가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시는 게 뭐냐면 피거든요. 피가 깨끗해지면 가장 빨리 치료되는 것이 백혈병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음식물에 관한 것면 약자입니다. 552페이지.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것면 엘렌 G 화이트의 이제 그 글을 제가 인용을 좀 하면요. 후식으로 단 케이크를 우유와 크림과 함께 먹는다면, 자, 어디 안에서요? 위장 안에서. 그럼 지금 이런 음식 우리가 많이 먹죠? 우유에 설탕에 우유도 타먹고, 막 그냥 동물성 크림과 막 그냥 섞어 먹고. 그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발효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인체의 약한 곳이 그것을 뭐 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위장에서 발효되니까 위장만 나빠진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관절염이 생겼어요. 아니면 무좀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뭐 비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내가 공기 안 좋은 데 있어서 이게 생겼나 보다. 아니면 내가 과로해서 간이 나빠졌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병의 원인은 뭐였다고 지금 여기에서는 후식으로 먹었던 케이크들, 인스턴트 식품들이 원인이 돼서 질병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위는 중심부예요. 위에서 이제 음식이 발효가 되면은 그 피가 썩겠죠. 그러면 간이나 장으로 가서 다시 모세관에 따라서 간 문맥에 올라와서 전신을 돌다가 인체의 가장 약한 곳에 그 질병이 나타납니다. 원리가 간단하죠. 자, 질병의 용어는 나중에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우선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이해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책을 보다가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그림 한 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찾은 거니까. 물론 그렇게 보면 전쟁 같은데, 물론 옛날에 전쟁이 일어날 때죠.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자, 무슨 병이요? 이것은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페스트균이라고 하는 흑사병인데, 자, 유럽 인구 2,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뭐였다? 사망했다. 엄청난 수예요. 흑사병에 걸려서. 이 흑사병은 14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1347년 무렵 킵차크 군대가 제노바시를 향해 페스트 환자의 시신을 쏘아서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진 것이 일반화된 학문인데 뭐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원인은요. 하지만 이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쥐 있죠. 쥐가 사체를 먹고 옮겼어요, 다. 그래가지고 흑사병이 엄청나게 번지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번졌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인병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죠. 어떤 병으로요? 생활습관병으로 바뀌었어요. 자, 질병에서 탈출하려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이 없는 무엇이요? 질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네, 이거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원인이 없는 질병이라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나는 뭐가 없다 그러죠? 재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 병이 걸렸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다 자기가 심은 씨앗이에요. 아니면 내 몸이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다든지.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 내 몸이 약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뭐 한다고요? 걸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인이에요.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건강에 무엇을? 법칙을 무시하면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어야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앞으로는요. 감기 올 때 느끼죠? 처음에 느끼죠? 그러면은 물을 한 1.5리터 떠다 놓고 프로폴리스 한 20-30방울 넣고 흔들어서 계속 하루 종일 드세요. 그럼 하루 이틀이면 뚝 떨어집니다. 감기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기 약을 먹으면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끼를 굶어주고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것은 나만 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감기 오면은 식사를 무조건 빼드세요. 한 끼, 두 끼는 뺏고 그냥 물을 많이 먹이세요. 소금물이 됐든 프로폴리스 물이 됐든 숟가락이 됐든 많이 먹이고 나면 분명히 하루 내지 이틀이면 회복이 됩니다. 안 그러면 며칠 가요? 일주일, 열흘, 한 달 가요. 한 달까지도 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족들에게 전염시키고. 네, 우리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전백승, 나를 모르고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질병의 원인과 결과만 알면 답은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소크라테스가 죽은 거예요.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면 하도 막 동네에 다니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막 하면서 다니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다가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철학을 깨닫는 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하다가 청년들이 모아지고 민심을 막 혼란케 한다고 해가지고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분법인가 2분법을 믿어왔기 때문에 난 죽어도 영혼이 따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말을 철수하며 살 수 있었는데 죽음을 영웅으로 보여줬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건강상식이 난무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 필요도 있지만 자기 몸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 창조, 질서, 행복,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창조와 질서, 그다음 뭐예요? 행복, 믿음. 자, 여기 이제 제가 좋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로 온 인류는 곧 줄곧 태화되었다. 기형, 전응, 그리고 질환 및 인간의 고통은 타락 이후 계속되어 온 매 세대마다 점점 더 정도가 악화되어 왔으나 대중들은 그 무엇을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 이 원인을 몰라서 고생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냥 고작 담배, 술. 그렇죠. 과로.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아무거나 드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의 그런 말을 해요. 할 게 없습니다. 손쓸 게 없습니다. 이게 대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생명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절대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하죠. 그 사람이,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그것을 믿고 살다가 3개월 후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인을 찾아서 바꿔버리면 살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이러한 통탄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인간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뭐라고 해요? 천운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뭐라고 생각하지? 명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그 고통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이 마치 저희가 당하는 재난을 빚어낸 장본인처럼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 그러나 크고 작고 간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다? 네, 이거예요. 부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거꾸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가면 됩니다. 부절제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제죠. 우리가 먹는 거 절제하면 되고, 보는 거 절제하면 되고, 말하는 거 절제하면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쁜 말 했다면 좋은 말로 바꾸면 돼요. 그렇죠? 남을 미워했다면 사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활을 조금 반대로 돌릴 것들을 다 돌려보면 돼요. 내가 너무나 돈과 생활과 스트레스에 걸렸다면 좀 쉴 필요가 있어요. 반대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이죠. 제가 이 그림을 사실 찍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 유명한 대학교죠. 이 머독 박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유전은 우리 이제 하나 타고난 체질이고 우리 질병의 원인이 하나는 생활 습관인데 이 타고난 유전적 체질은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총과 같은 그렇죠 갖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예요. 물론 우리가 간이 안 좋게 태어났고 폐가 안 좋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생활 습관만 바꿔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간이 안 좋은 가족력의 역사가 있어도 반대로 생활 습관만 바꾸면 물론 총알이 들어있지만 무섭지만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총알이 안 나오고 살 수 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발사되지 않듯이 비록 병약한 체질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생활 습관만 잘 기들이면 발병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잘못된 식사 습관만 개선해도요, 질병이 회복되는 게 참 많아요. 피로 같은 거, 무엇만 바꿔도요, 수면만. 막 그냥 12시, 1시, 2시에 자잖아요. 그것을 좀 일찍 자주면. 그리고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도 무엇이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오래 하면 위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녁만 안 먹어도 치료되는 병은 무슨 병일까요? 당뇨, 위장병들, 우울증, 혈압 이런 것도 저녁만 안 먹어도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긍정적인 습관만 길러도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꼭꼭 씹어만 먹어도 위장이나 대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설사 아니면 변비 이것도 꼭꼭 씹어서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어요. 습관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다 바뀝니다. 다음 식사 시에 생야채만 좀 곁들여서 먹어도 어디가 좋아져요? 췌장이 좋아져요. 비대했던 췌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만 잘 쉬어도 폐 질병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심지어 우리가 자세, 우리 척추, 그리고 잠자는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요.
우리 건강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바꾸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이거죠. 뉴스타트. 네, 뉴스타트인데 영어로 무슨 말이죠? 뉴 스타트. 이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뉴 스타트? 네, 새 출발. 뭐 굉장히 재밌죠. 그냥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이 이 뉴 스타트라는 말에 그 첫 번째 이 말을 가져온 사람이 엘렌 G 화이트예요. 근데 엘렌 G 화이트는 뉴 스타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이후에 이상구 박사님이라든지 뭐 송숙자 교수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뉴 스타트를 연결시켜서 말했지, 옛날에는 그냥 햇빛, 공기, 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 뉴 스타트 참 재밌는 게 알파벳 앞에 대문자로 쭉 연결해 보니까 이게 뉴 스타트가 되죠. 그렇죠? 재밌죠? 뭐 영양, 영어로 뭐죠? 너트리션, 운동, 그다음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 그럼 이 8가지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간, 폐, 위, 신장, 대장, 췌장, 우울증, 간질, 모든 질병이 이것만 잘하면은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안 하는 게 있으신가요? 한번 검토해 볼까요? 영양식, 그렇죠? 그다음 운동, 깨끗한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 여러분 다 하시죠? 네, 이거를 한다는 것만 해도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 이게 신뢰죠. 믿음. 이런 것들은 참된 무엇이다? 참된 치료제다. 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법칙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요, 아무리 뭐 상황버섯 많이 먹어도, 이거 안 하고 아무리 한산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습진 때문에 뭐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산삼, 비싼 산삼을 먹어요. 산삼 먹으면 습진이 좋아져요. 사토닌 성분도 있고 하니까 습진이 당분간 좋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생겨요. 그리고 먹으면 또 없어져요. 또 생겨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8가지 법칙을 완전히 행해버리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무좀, 습진 이런 것들도. 뭐 한국 사람들이 무좀, 습진 많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된장 때문에 그래요. 된장의 곰팡이가. 자,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과일식이 있어요. 과일식, 이제 과일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 여러분 다 해보셨죠? 금식.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 뉴스타트 건강법이 바로 이제 아까 8가지 법칙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장 청소, 수침제. 물론 우리가 말할 때는 절대로 뭐가 좋다, 뭐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더 빨리 우리가 회복되자고 하는 거지, 사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요법을 말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이 뭐 알칼리수, 수소수 참 많죠. 그래서 이 물요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 마시는 습관을 개선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숟가루요법이 있지만 우리 숟가루 먹지만 이게 해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디톡스 들어보셨어요? 디톡스가 뭐죠? 정확히? 해독인데 뭐 장 청소하고 금식하고 녹즙 먹고, 이게 디톡스인데 뭐 이런 것도 요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폴리스도 막 요법을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심해요. 그다음 포도요법, 야채즙 요법, 봉칭 요법, 영양 요법, 엄청나게 거순 요법, 니시 요법 엄청 많지만 우리는 그렇게 요법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10,000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가 바꿨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자, 몇 가지를요? 10,000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일반 방법은 10,000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병을 치료합니다. 막 그냥 위에 뭐가 좋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판단과 선택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먹어서보다는 좀 우리가 먹지 않고 치료되는 것이 더 정답인데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기적 본성에 깔린 우리의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프면 주변에서 건강에 대해서 막 엄청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의 보고서를 제가 작성을 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제가 늘 한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 적는 그런 노트들이 있는데 간질부터 심지어 치매까지도 우울증, 고혈압, 당뇨, 농약 질병, 별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없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해하시겠죠? 치료가 안 되는 병은 없는데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여러분들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 치료가요. 알고 보니까 무엇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만 창조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도 창조예요. 그렇죠? 막 두려움, 걱정, 근심을 바꿔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도 창조고 그래서 결론은 믿는 대로 뭐한다?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긍정의 힘은 저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치료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이 긍정의 힘과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완치될 수 있다.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기셔서 치료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